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앱 그리고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문을 열어보죠.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조성실 정찬아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신보라 의원께서 자리를 비우셔서 하루 더 나오셨어요.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사진이 이제 그저께 이제 공개가 돼서요. 이 정부 여당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또 전 정권에 대한 사정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최근의 상황을 좀 정리하고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죠. 조 대표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 12일이죠. 국회에서 국회 요청에 의해 통일부가 2019년도 당시에 이제 북송 사건 사진을 공개하면서 네. 그 여파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정부의 대통령실의 대변인실에서 이 사건 관련된 좀 공식적인 언급을 하고, 또 이어서 지금 여당에서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라고 좀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의 쟁점은 지금 이 당시에 있었던 통일부의 대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정했느냐라는 그렇죠. 부분과, 또 현재 이것이 단순히 어떤 두 명의 탈북 의사를 가진 사람이 이제 국경선을 넘어와서 우리에게 귀순 의사를 밝혔던 사건으로 이렇게 바로 바뀔 수는 없고, 이 여러 가지 내막들이 있습니다. 많은 네. 청취자분들께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좀 접하셨듯이 네. 이제 관련해서 이제 탈북했던 배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당시의 뭐 진술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네. 이 탈북 어민이 16명의 사람을 좀 살인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다면 과연 이 당시에 정부가 했던 대처가 옳았느냐, 아니면은 우리의 국민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법정에 세워서 법적 판결을 받게 하도록 해야 했느냐라는 것이 좀 국민적인 관심사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보복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 정부와 여당의 진상규명 관련 움직임에 대해서 또 무리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고요. 두 분께서는 이번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조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죠. 이게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진상규명에 관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게 북송을 한 결과가 타당했느냐와는 별개로 네. 그러한 결과를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켰어야 할 국내법이라든지 국제법상의 뭐 절차적인 위반은 없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법적으로 합니다. 좀 따져볼 필요도 있네요. 네네. 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3년 전 통일부 입장은 이제 귀순 의사가 진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귀순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고 북송을 했다라는 입장이고, 네. 이번에 나온 통일부 입장 같은 경우에는 귀순 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북송을 했다라는 게 가장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제 귀순 의사가 있으면 우리는 이제 최대한 보호를 해야 합니다. 이제 북한 이탈 주민 관련한 법도 보면 네. 귀순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북한 이탈 주민에 해당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이 사람이 지금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북한 이탈 주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추방을 해야 했었다라고 네. 주장을 하지만, 사실상 법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사람이 북한 이탈 주민인가 주민이지 않은가와는 무관하게 네. 추방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추방할 수 있는 뭐냐면, 조건이 없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법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 지정을 하면 여러 가지 뭐 정착금이라든지 뭐 생계비라든지 이런 지원에 관한 법률이지, 북한 이탈 주민이 뭐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 지원을 안 하는 것과는 별개로 추방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추방이라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의 문제이고, 네. 그러면은 정부나 통일부의
있어서의 네네. 어떤 행정 재량적 판단에 의해서 북송을 했다라는 결과가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북송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그렇죠. 지금 주장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상 헌법이나 아니면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북한 주민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영토 예, 특히 들어왔을 우리의 때. 법치가 미치는 공간에 들어왔을 때는 네.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그리고 되는 거죠. 우리 법정에서 어떤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이 실제로 죄를 저질렀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뭐 북한으로 송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법을 적용을 해서 네. 뭐 징역형이나 교도소에 수감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결정이 우리가 돼야 봐야 되는 됐었는데 건데. 그런 것이 없이 정말 굉장히 짧은 시간 3일이나 5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네. 모든 것을 사건을 파악하고 북송을 했다라는 무리한 조치였다. 인권을 국제법에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법을 얘기하셨는데. 네, 국제법상에서도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측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측에서는 난민이 아니다. 난민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국제법상으로 이제 비정치적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난민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네. 이 사람은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난민으로 비정적 중대한 인정을 안 범죄군요.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추방을 해도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난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고문 방지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을 돌려보냈을 때 그 본국에서 뭐 박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범죄인이라도 돌려보내서는 수가 안 없다. 된다라는 그 협약에 우리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총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한 고문이나 처우를 당할 것이 명백함에도 돌려보냈으니 우리는 이 고문 방지 협약을 위반을 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지금 귀순 의사의 진위 여부가 굉장히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국내법, 국제법을 살펴봤고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께서는? 네, 앞서 변호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북한 이탈 주민법이나 그 제반의 법령에 따라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 놓고 좀 양당의 입장이 사실상 일정 부분 또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국제법상으로도 그렇고 국내법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과정에서의 어떤 정황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거든요. 예. 근데 다만 저는 좀 이 사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안에 근거해서 적법한 절차를 정부가 진행했느냐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사실관계를 좀 규명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근데 다만 현재 지금 정치권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이제 검찰이 수사하면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죠. 또 이례적으로 통일부가 뭐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국회 요청에 근거해서 당시의 북송 장면을 공개하고 그리고 네. 바로 다음 날 또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관련된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네. 수사의 급속도와 이 사안에 대한 관심도가 좀 이렇게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저는 이 사안 방금 난민법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이 사안이 양당이 좀 입장이 다르다면 혹은 난민이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태도와 굉장히 좀 상반되게 당을 바꿔서 봐야 되는 또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난민법을 봤을 때에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비인도적인 범죄를 저질렀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국민의 치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예를 들면 우리 국민의 치안에 있다.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우선순위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제 여기 우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의 안전을 좀 우선적으로 그렇죠. 다뤄왔거든요. 네. 그리고 거꾸로 또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이탈 주민을 예를 들면 정말 탈북민을 우리가 규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뭐 하나원에 뭐 입소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뭐 하느냐는 2차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이후에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거기에 재정적 지원이 됐을 때에
만약에 다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우리의 혈세를 쓸 만큼의 적법한 어떤 정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인가에 대해서 비판이 나올 법도 한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간의 어떤 양당이 가지고 왔던 철학적인 입장과 비춰봤을 때 굉장히 좀 이례적인 현상을 저는 만들고 있다고 보고 진보와 보수의 어떤 가치관의 일관성이 있는 것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그런 어떤 이질감이 좀 느껴지는 장면인데요. 왜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여러 방향이라든지 시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교롭게 이제 지난 정권을 좀 겨냥하는 모양새가 이제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정 부분 민주당의 어떤 지난 정권에서의 대처라는 게 저는 좀 며칠 더 머물면서 조사를 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은 합니다만 일정 부분 뭐 전 정권에서도 혹은 전 정권에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관계자들도 일정 부분 만약에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반대 진영에서는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국민적으로 여러 정세가 어려운 상황에 이 사안이 뭐 우선순위에서 완전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특검까지 가고 국정조사를 해야 될 정도의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이게 법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고 어떤 파장을 만들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평가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뭐든지 그 에너지와 그 노력을 써야 하는 게 우선순위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어떤 점이 밝혀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라면 또 진상규명보다는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일단 이 부분은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사실관계의 규명이라든지 그 당시에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는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진상규명을 하고 진상규명을 해서 관련자들을 처벌을 하고 전 정권에 대한 비판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유사한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네. 어떻게 대처를 할지 어떻게 관련 법규들을 해석을 할지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재구축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조 대표님께서는? 네, 이 사안이 이번에 갑자기 좀 나온 사안은 아니고요. 이제 작년도에도 탈북민을 지원하는 단체라든지 관계 이제 진영 쪽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했던 부분에서 저는 좀 읽어야 되는 포인트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거는 탈북 의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 여파를 미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진정한 귀순 의사였냐 아니냐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뭐 대세적으로 봤을 때 진정한 귀순 의사를 가지고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로 대한민국으로 이제 왔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이렇게 다시 북송될 위험이 있다면 이제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미 있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사안이 저도 굉장히 대동소이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정치권으로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어떤 이중성을 드러내느냐 지금 사실 이런 관계로 지금 계속 잇따를 위험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소모적이라고 보고 좀 미래적 관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국민적 공감대를 좀 형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헌법이라든지 우리 관련된 법안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 사실상 실질적인 실체로 인정하고 있는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이제 여러 변화들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양당의 입장을 모두 다 봤을 때 사실은 어디 하나가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는 결국에 그렇다면 우리가 유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는 다음 정부가 혹은 현 정부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느냐에 대해서 최저선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안에 있어서 관련된 부처라든지 관련된 정부 관계자들의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필요하겠고 그렇죠. 또 현재 지금 우리가 추방에 대한 근거가 지금 입법적으로 공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회 역할이라는 거는 그렇다면은 한다든가. 이게 국제법상 충돌되는 부분들이나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입법적인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에 조금 더 두 분은 다 포커스를 두시는 것 같으네요. 네. 저는 해결에 대한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보다도 이 부분에 대한 사실규명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두 가지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양측이 대립을 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에게 귀순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진정하느냐 진정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사실관계의 문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는 이번에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 지금 이 2명의 그 네. 탈북 어민들이 그 북한에서 16명을 살해를 하고 남한으로 뭐 왔죠. 납포가 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저는 법률가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과연 있느냐, 이 사람들을 흉악범이라도 우리가 칭할 수 있느냐는 사실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증거가 필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도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앞으로 어떻게 또 문제가 처리될지, 방향을 어떤 식으로 또 정치권이 끌고 가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서울 가양역 부근에서 최근에 20대 여성의 실종 사건, 또 완도에서의 가족 실종 사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성인이 실종됐을 때 신상을 공개해서 초기 수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을 조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한번 들여다보죠. 네, 한 해 경찰에 접수된 성인 실종 신고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글쎄요, 맞나요? 네, 작년에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66,259건입니다. 네. 이 중에서 931명은 아직까지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같은 해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실종 건수가 성인의 것보다 적습니다. 21,379건인데요. 네. 그중에서 이제 79명은 소재 불명이라고 아직까지. 합니다. 이것을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실종 신고 자체가 이제 성인이 아동보다 한 3배 정도 많고요. 네. 미발견 사례는 12배 정도 많습니다. 예.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 사건 최근에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실 테고 또 완도 가족 그렇죠. 실종 사건에서도 보면은 아이의 얼굴은 뭐 언론이라든지 뭐 경찰에서 수배 전단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알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 부모님의 얼굴이라든지 그리고 그 가양역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그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을 해준 것이 아니라 실종자들의 가족, 실종자들의 지인이 그 CCTV라든지 사진들을 제보를 하면서 얼굴이 언론에 알려지게 된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아동의 경우에는 그렇게 경찰이 아이의 그런 중요하게 생각하죠. 뭐 개별 정보, 개인 정보를 예. 이렇게 내보일 수 있는 방면에 성인인 경우에는 왜 이게 안 될까? 그건 이제 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실종 아동과 관련된 법에는 아동이 없어져서 실종 신고를 하면 뭐 위치 추적이라든지 휴대폰의 통신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즉각 수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아동뿐만 아니라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그렇죠. 이런 환자들도 모두 포함이 되거든요. 사실 실종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은 실종 신고를 하더라도 일반 가출인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가출인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 혐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이 뭐 위치 추적이라든지 뭐 카드를 어디서 사용했는지 이런 내용을 전혀 조회를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실제로 어떤 뭐 부부 사이에서 어떤 배우자가 가출을 해서 아니면은 실종을 해서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네. 이런 경우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보시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출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조사가 안 되겠네요. 가출인으로 분류가 되면 보통 경찰에서 그 상대방에게 핸드폰 번호를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으면 핸드폰 번호를 한번 연락을 해보고 연락이 되면 뭐 연락이 됐는데 뭐 그냥 가출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연락이 안 되면 그냥 뭐 연락이 안 된다 정도만 이제 가족들에게 알려주거든요. 아니, 그거는 가족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성인 실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입법을 통해서 뭐 수색이라든지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회에 발의는 돼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항상 발의된 법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 정도고, 이런 법을 만들면 근데 문제는 너무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걸 이용해서 실종이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의 거취를 알아내려는 사람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악용될 소지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또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부분을 세심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실종 아동에 관한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게 이제 성인 실종자의 경우인데요. 네. 사실상 통계상 잡힌 모두가 이제 범죄로 인한 어떤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위험성을 좀 무의미하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경찰력이라든지 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채권자라든지 가족과 이제 연을 끊고 싶어 해서 다른 그렇죠. 곳으로 이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사생활이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더 기본권의 어떤 기본 법익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쉽사리 좀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국회의 어떤 뭐 태만이라든지 이런 것과 별개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최저선은 예를 들면은 실종 가족으로 그러니까 실종 신고를 했는데 네. 지금 무연고로 사망자 처리가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에 하나 내가 실종 신고를 한 가족이 뭐 사실적으로 무연고 시신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대조해서 사실상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원하는 실종 가족들에 한해서는 무연고 시신이 이제 나왔을 때 DNA 감식을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성인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면 경찰이 관련된 절차를 일정 부분 밟을 수는 있습니다만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가 증명해야 되는 네, 건가요? 그래서 이제 내부의 매뉴얼을 이제 밝기는 하는데요. 경찰 아. 내부에 있는 내규에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좀 보완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관련된 입법을 좀 의원 발의 형태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이걸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형사적인 처벌이나 이런 부분을 감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같이 포함해서 이제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종자 전문 센터라든지 이제 관련해서 절차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정말 공백인 거거든요. 가족들이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사실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정부 소속의 어떤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좀 근거법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지금은 실종 선고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단순히 가출 신고로 이제 접수가 되어져 버리다 보니까 사실 경찰력이 동원될 여지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까 범죄 혐의 입증 말씀하셨지만 이 입증이라는 것을 가족들이 해야 되는데 그 가족들이 하는 것도 사실상 한계가 있고 그럼요.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또 사생활이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있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혐의가 입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경찰이 인정해 줄 것인가. 이 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지 이것도 나중에 뭐 예산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랑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충분치 않은 상황에선 단순히 입법만 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픽 조론 변호사 조성실 정치하나원의 전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